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어제까지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상장회사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자공시 사이트를 켜놓고 익숙한 이름의 상장사 실적들을 열어보면서 느낀 점은 이 3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큐브입니다. C큐브는 매출 91억, 영업이익 9억 2천만 원에 순이익 9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매출 12%, 영업이익 29%가량 증가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2019년 실적을 회복하기까지는 그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주력이 되는 화장품의 실적이 아직 눈에 띄는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직전 분기 대비 1억 6천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자동차용 매출도 여전히 반도체 쇼티지 이슈로 인한 생산 차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변화는 마진율이 높은 알루미늄 페이스트의 매출이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1억 5천 수준의 적은 금액이지만 이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16%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마다 코로나 대응 방안에 따른 지역별 매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했던 미국과 독일을 제외한 유럽권의 나라에서 매출이 증가되었고, 대만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권 국가는 매출 비중이 작긴 하지만 각각 14%, 24% 정도 감소했습니다. 4분기부터는 국내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4분기는 화장품 쪽 매출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빛과 소금 같은 기업 인상가입니다. 인상가는 이번 3분기에 분기 최대 매출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매출 99억 4천만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되었고 직전 분기 대비 10% 늘어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억 6천만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 정도 소폭 감소했으나 굉장히 좋은 이익을 기록했다고 생각됩니다. 순이익은 16억 2천만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 직전 분기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제품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구해주겸, 오해주겸, 알카리주겸에 이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대만 같은 해외 매출이 붙어주면서 3분기 실적을 견인해 주었는데요. 오랜만에 아마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이 개별 스토어 브랜딩도 잘 해놨더라고요. 인산 선생님 셋째 며느님네도 인상가를 따라서 아마존의 치약을 포함해서 여러 제품이 입점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상가 제품의 구매 후기를 살펴보면 비싸다는 의견이 좀 많긴 한데요. 오히려 셋째 며느님네처럼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 입점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쿠팡에서 함양에 720억을 투자해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더라고요. 인상가도 농공단지 건립을 통해서 자체 상품들의 물류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 들었는데 이 쿠팡 물류센터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태웅로직스입니다. 이번 3분기에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매출 2,565억으로 직전 분기 대비 30% 추가 증가하며 작년 동기 대비 2배 넘는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은 250억으로 2분기 대비 82% 성장했고 작년 동기 대비 500%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11억으로 직전 분기 대비 85%, 작년 동기 대비 8배가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적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재매수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해상 운임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으로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PL 물류라서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할 텐데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에서 국제물류, CIS 물류, 프로젝트 물류를 종합물류로 통합했는데요. 3분기에 종합물류는 595억 증가되었고 종속 법인 매출도 21억 늘어났습니다. 올해 태용로직스는 빵빵하게 돈을 벌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349억이 되었습니다. 매출 채권 또한 1분기 844억에서 961억, 3분기에 1256억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가 연초 대비 750억가량 늘었는데요. 이는 기업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선주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매출 채권이 늘어난 것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현금과 단기 금융 자산을 합하면 400억 정도 있으니까 단기 차입금 477억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본 총계도 꾸준히 늘어서 3분기 말 997억이 되었는데요. 시가총액 1,600억 정도 되니까 PBR 1.6배에 PER 8.6배로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애증의 MPD입니다. 가끔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항상 피레침을 꽂아놓고 빠져버려서 이 주주님들의 약을 올리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은 767억으로 작년 대비 16% 성장했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4.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많이 불어졌는데요. 3억을 발표하며 작년 동기 대비 40%, 직전 분기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순이익은 또 14억이 나와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의 감소 요인은 판관비가 17억이나 증가하면서 이익을 갉아먹었는데요. 직전 분기 대비 2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증가한 요인은 기타 영업의 수익 항목이 25억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분기 대비 280% 늘어난 수치죠. 각 계정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판관비 항목에서 운반비가 66%나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반비가 14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을 까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출 기업의 경우는 대충 각오해야 하는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의 수익이 높게 나온 이유는 최근 상승한 환율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외환 차익 13억과 외화 환산 이익 12억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대비 높은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죠. 자회사 캐프 실적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2분기에 조금이나마 흑자 전환하는가 싶더니만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6억으로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MPD가 지난 2분기부터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의심스러웠는데 3분기에 또 143억이 증가하며 738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M&A 이슈가 있는지 IR 담당자분께 문의했었는데요. 단순히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C큐브, 인상과 태용로직스, MPD의 3분기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C큐브 MPD는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고 인상가와 태용로직스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자체의 하락으로 주가는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장에 우리 쩐주님들 힘내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삼익 THK와 세화 PNC 그리고 최근 업로드했던 컴투스의 실적 발표를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